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창원 시민분들께 소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저는 정의당 소속 성산구 상남사파 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시의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이루는 일 꼭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2017년에도 우리 사회가 골고루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거든요. 대한민국이 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꼭 투표해서 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될 수 있는 후보에게 해서 정권 교체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최근 창원시의회를 통해서 5분 발언도 하셨고 시장 질문도 하셨는데 시내버스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시내버스 업체의 불법 운행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제가 2016년부터 민원을 받고 이 시내버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창원시에 9개 시내버스 업체와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13개 업체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운행 대수가 약 750대, 종사자만 하면은 1,5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1일 이용객이 28만 명에서 30만 명이고요. 통합 창원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의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수익이 나는 노선인 간선은 자율 배차자이고요. 비수익 노선은 보조금을 주는 지선 노선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동 배차제거든요. 이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익 노선에는 업체 간 경쟁을 통해서 많은 수익이 나면 가져가기 때문에 개문 발차라든지 신호 위반해서 빨리빨리 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불법 운행이 일어나고요. 보조금을 받는 지선 노선에 대해서는 꼭 자기가 수익이 안 나도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유령버스와 같은 이제 불법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지만 가속이라든지 신호 위반 그리고 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분명히 배를 눌렀는데 정류장에 세워주지도 않고 그냥 쌩 가버리더라. 그런 문제는 배차 간격 때문에 창원시와 시내버스 협의해서 노선이나 배차를 협의해서 운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차 시간이 기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배차 시간이 예를 100번을 기준으로 하면 그 배차 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버스 기사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차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기사들을 무리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고요. 또 버스 업체들은 이제 빨리 가야 다음 정류장에 빨리 가야 많은 손님을 태울 수 있고 그 태움으로 해서 버스 업체의 수익으로 들어오니까 업체 간도 경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불법 운행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배차 시간을 좀 늘린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은 좀 많이 힘든 부분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창원시와 시내버스 협회가 하는 배차 시간이라든지 노선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해서 하는데요. 수익이 나는 황금 노선이라고 합니다. 황금 노선에 수익이 나는 간선은 자율 배차제거든요.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9개 업체가 시내버스 9개 업체가 자율적으로 배차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시내버스 업체의 지원 제도 언제부터 생겨나는 이제 통합 이전에는 마산, 창원 각각의 시내버스 제도가 좀 달랐고요. 2010년도 통합하고 실질적으로 통합 창원시는 2011년도부터 현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제 100만 이상 되는 대부분의 강력시, 6대 강력시, 울산시를 제외하고는 이런 문제 때문에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창원시는 아직까지 시내버스 문제에 준공영제를 채택하지 않고 업체에게, 민간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어떤 제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공공기관 시와 민간업체가 협의해서 중간 단계 준공영제가 있고 완전히 창원시 교통공단과 같은 공기업을 설립해서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영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민간업체와 서울시 예를 들면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노선, 시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협의해서 운행하는 거고요. 거기에 손실 나는 문제는 서울시나 공공기관에서 전액 보조하는 겁니다. 그 대신 수익을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이고, 또 단점이라면 조금 이제 효율성이 약한 부분인데, 시내버스는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안전을 이제 최우선해야 된다. 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안전을 중요시하는 준공영제를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도시에서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네. 시내버스 불법 운행으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네, 그런 네, 거거든요. 예. 창원시 내에서 지난 뭐 사고 빈도수는 뭐 혹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예, 2011년부터 제가 이제 15년, 16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 해마다 사고 빈도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 평균 400건이 넘거든요. 그리고 1년에 민원 건수가 1000건이 넘습니다. 시내버스에 이제 시민의 소리라든지 대중교통과에나 교통특징과에 수없이 이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반복되게 말씀드리면 현재의 시내버스 운영 체계로는 아무리 창원시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일시적으로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으면 개선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창원시의 유령버스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유령버스 문제란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창원시의 이제 750버스 중 약 60%는 지선, 창구 동업 북면이라든지 하포구, 진동, 진정 같은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오지에는 시내버스를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이걸 수익이 나지 않는 비수익 노선을 지선이라 하거든요. 이 지선에는 창원시가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게서 약 1년에 운행 손실 보조금이 350억, 각종 보조금을 하면 430억에서 450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행하기 위한 유령버스인 겁니다. 이 보조금은 지선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만 하고 손님이 많이 타든 적게 타든 상관없이 운행 기록만 있으면 보조금을 정산하는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악용해서 시내버스들이 손님을 태우지 않고 운행만 하는 일명 유령버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뭐라고 보시는지? 지선 노선에서 유령버스 운행과 같은 문제는 첫째적으로 창원시가 관리 감독을 철저하지 못한 책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선 노선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창원시가 공무원을 파견해서 철저히 감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행 기록이 창원시에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행 기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창원시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시내버스 전용 운영 전체에 준공영제를 채택하면 그러니까 시가 직접적으로 다 감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뭐 민간 업체에서 반발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가장 관건이 그렇습니다. 민간업체가 반대하면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6대 강력시의 서울, 부산, 대전, 강주 대부분의 강력시가 민간업체를 설득을 해서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라든지 청주시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도시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이제 민간업체를 잘 설득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은 단지 몇 개의 법조항을 헌법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결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청소년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들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18세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정치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2017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다.
동시에 선거 연령 중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표명한 바 있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자신들과 밀접하게 관련 정의당 그 청년위원회에서 네. 그 18세 투표권 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장을 하셨는데 네. 먼저 18세 투표권 보장에 대한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네. 현재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투표 연령이 19세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 18세면 병력의 업무라든지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각종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는 18세로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는 이렇게 18세에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권리인 투표권, 제가 공무원을 선출할 수 있는 직접 투표권에 대해서는 현재 민법과 같이 19세로 묶어놓았거든요. 그래서 의무는 주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8세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하고요. 2016년부터 우리가 촛불 전국이 있지 않습니까? 촛불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야여대 정유라 특히 입학 문제로 해서 자괴감을 느낀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촛불 광장에서 우리도 투표권을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우리 저희들 정의당 윤소아 의원실에서 관련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국민투표법 4개 법률 안에 18세 투표권을 보유한다는 입법 발의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청소년들의 정치적 판단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뭐 이렇게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새누리당과 보수층에서는 만 18세를 줬을 때 이제 일부가 고3 수험생들이 이제 해당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학교가 정치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18세 준다 하더라도 투표는 자유거든요. 우리나라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고3 수능을 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냥 투표하는 공부하면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만 18세라고 해서 다 수험생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이스토라든지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만 18세가 되면 실제 취업을 해서 고3 정도 되면 실험 실습을 통해 취업을 해서 실제 근로 현장에 있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학생들은 그럼 투표권 보장 안 해야 되느냐? 수험생만 보장은 아니 60만 정도 되는데 18세가 다 수험생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권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OECD 34 회원국 중에 33개국이 우리나라를 빼고 유일하게 다 18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에도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8세에게 투표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투표가 가능한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제 판단력 부족, 이제 대부분의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부모의 결정으로 인해서 따라가는 경향이 올바른 민주주의 투표권이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근데 최근에 촛불 전국에서 자유 발언을 보면요, 중고등학생 발언 수준이요 상당합니다. 저 아이들도 지금 20세 넘었습니다만 18세, 19세 때 주장하는 것이 제 못지 않거든요. 그때 지금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만 18세 고3 정도 되는 수준의 학생들의 판단력은 저는 충분히 이 사회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입시 업체가 조사한 결과 만 18세 투표권 찬성률이 65%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당연한 수치라고 보고요. 다른 조사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18세 이상 보장해야 된다 투표권을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청소년들의 주장과 권리는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이제 저는 이게 촛불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18세 투표권 보장하는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대통령 선거 이전에 빠르면 이제 5월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선거일 수 있지 않습니까? 5, 6월. 그 이전에 2월, 늦어도 2월, 3월에 이 개정이 통과되어야 촛불 민심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국제적으로도 보면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200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 가입된 게 92%가 만 18세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고 일부 나라에서는 16세로 보장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 규모로 12 무역 규모를 가지고 있고 G20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 위상을 생각하면 국제적 망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18세 투표권을 보장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혁 입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잘 될까요? 지금 좀 정의당 우리 국회의원 노회찬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바른정당만 설득만 하면 나머지 이 정당들은 다 이렇게 동의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바른정당에도 입장 변화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되리라 기대합니다. 네,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창원시 의원으로서 혹시 창원시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점이 있는지? 예, 창원시가 작년에 시내버스 문제라든지 뭐 39사단 문제, 풍면 하수처리장 불법 방류 문제, 최근에 이제 SM 복합문화타운 관련해서 이제 큰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동료 시의원들이 이거 관련한 대형 사업에 뭐 자료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 창원시가 참 비공개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이제 수천억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에서는 시민들에게 이제 의회에 오픈해서 이제 투명하게 해야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좀 창원시가 좀 소극적으로 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고 의회 시민의 대표가 의회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들 언론이나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면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고 단점을 보완해낼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2017년 정년에는 좀 진앙적으로 창원시 행정을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광역시가 되면요, 뭐 현재 5개 구인 창원시는 뭐 단점과 장점이 있지만 저는 장점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겼듯이 그러면 경상남도 340만 중에 107만이 창원시가 빠져나가면 200만이 넘는 진주나 서북 같은 경남의 균형 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이제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남도청이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옮김으로 해서 행정이라든지 모든 문제에서 재조정돼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강력시가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장단점을 분석해서 좀 저는 단계적으로 천천히 가야 된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 이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 균형적 통합이 됐거든요.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의 강역시가 대안이 되지만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을 국회가 논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월급도 먼저는 어령군이라든지 산청군, 함안군에서 창원시 세수가 1년에 지방세 중에 도세가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약 1,000억 이상이 이제 그런 데 지원됩니다. 경상남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게 이제 강력시가 되면 전체 창원시에게 이런 도움이 되겠지만 나머지 시군 지역에 해대나 현재 농촌 지역에 상당히 재정자리 어렵고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의 경상남도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쪽의 균형 발전도 국가와 경상남도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대안을 만들고 창원시도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당시 추진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좀 토론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진행돼야 된다. 급하게 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7년 이제 좀 마무리하고 2017년 앞으로 창원시 의정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는 43명의 시의원이 있거든요. 27명이 새누리당 의원이고 나머지가 대부분 야당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정의당 소속이고 야당 의원이거든요. 저를 창원 시민이 이제 창원시에 보낸 것은 안상수 시장의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보낸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2017년도에도 창원시 시정을 감시 감독하는데 철저히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대형 사업, 해양 신도시 문제라든지 창원복합 문화타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사업에 특히 세금 세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창원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원 시민 여러분, 창원시 시정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생활하시다가 불편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창원시 의회나 시에 반드시 전해서 참여 민주주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시의회에 연락해서 창원시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